온라인 계약을 2주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온라인으로 수업해 보니까 어땠나요? 좀 수업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까? 벌써 피곤합니까? 어떤 점이 좀 피곤한가요? 온라인 수업에 피곤한 점? 아, 눈. 그렇죠, 여러분. 눈이 피곤하고 눈이 아픕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모니터를 쳐다봐야 되니까 확실히 눈이 아플 것 같네요. 그 여러분들 노안이 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좀 화면을 좀 멀리 떨어져서 보시면 좋고, 온라인 수업으로 영상을 많이 보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좀 덜 쳐다보는 게 여러분들의 눈을 좀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진이 빠진다. 여러분들 살은 선생님도 너무 많이 찌고 있습니다. 지금 옷이 안 맞아서 옷을 새로 사야 됩니다.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여러분들 하나의 팁을 주자면, 이 안경 있죠, 안경. 여러분들 눈 나빠서 안경도 끼지만 이 안경 중에 그 블루 스크린을 차단해주는,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안경이 있습니다. 도수가 없더라도 온라인 계약이 여러분 눈 건강을 위해서 이거 좀 전자파를 차단하고 블루 스크린을 차단해주는 안경을 끼면 그나마 여러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 봐야지 눈이 괜찮고요. 쓰면은 좀 덜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쉬는 시간마다 그 밖에 창문을 열고 눈에 좀 공기도 쐬고 세수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좀 멀리 자연을 초록색 이런 걸 좀 바라보면서 눈알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싹 굴리고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이제 눈 운동을 여러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눈이 아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눈을 좀 감고 있든지 아니면 나가서 이제 눈을 좀 이렇게 눈알을 이렇게 굴려 주셔야, 눈 운동을 해주셔야 여러분들 눈 피로가 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집중해서 우리 한번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열심히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채팅창에 힘나지 않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파이팅 치면서 우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팅 한번 쳐보세요. 파이팅! 네, 자신을 위해서, 우리 반 3학 6반 위해서 우리 파이팅 한번 하고 수업을 힘차게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이 좀 났나요? 자, 열심히 시작하도록. 그리고 파이팅 할 때 채찍도 치지만 이렇게 팔을 한번 쭉쭉 이렇게 앞으로 쫙 뻗어 보시고, 앞으로 쭉 이렇게 스트레칭도 이렇게 목도 돌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어깨도 돌리고 스트레칭도 하면 여러분들 조금 더 건강한 마음 상태와 몸 상태로 수업을 듣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요 EBS 수능 특강 사회문화 첫 번째 지문을 읽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강과 3강 문제를 풀어봤을 건데요. 어떻습니까? 그 1강하고 2강, 3강 문제 풀어보니까 조금 풀만했나요? 다 맞춘 친구 있나요? 선생님, 이제 저는 독서는 이제 조금 자신이 있습니다. 뭐 그런 친구들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독서 지문이 읽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지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문 읽는 거는 저번에 같이 해봤는데 문제 푸는 걸 같이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배제성과 경합성에 관한 이 글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자원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해줬죠. 배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경합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자원을 네 가지로 분류한 다음에 그 네 가지의 특징을 각각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만났지만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지문의 내용이 생각이 나나요? 네, 여러분 대답을 열심히 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여러분들 더 수업을 적극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나 수업 중에 조금 힘든 사람들은 나갔다가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문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에 들어오셨네요. 주에 들어왔으면 이거 구글 클래스룸에 체크도 좀 해주세요. 요거 여러분 주에 지금 결석으로 돼 있어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들 그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항상 나옵니다. 항상. 선생님은 이 문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틀린 그림 찾기 문제라고 부릅니다. 사실 있잖아요. 이 내용 확인 문제는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어디에 있는가만 찾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더 빨리 풀 수 있고요. 흔적을 잘 남겼으면 더더욱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내 상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클럽제입니다. 클럽제. 여러분, 클럽제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클럽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클럽제는 97쪽에 있습니까? 98쪽에 있습니까?
97쪽 몇 번째 문단? 네, 채은이 오타 87. 네. 세 번째 문단 있습니다. 그럼 눈을 빠르게 클럽제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클럽제는 재화의 공급을 위해 자 뭐라고 합니까? 큰 고정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자 클럽제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여기 클럽제가 있죠. 클럽제. 그럼 여기에 있을 겁니다. 고정 비용 찾아보세요. 고정 비용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클럽제는 아주 큰 고정 비용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찾아집니까? 선생님은 이걸 싹 지워서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표시가 돼 있죠. 대충.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1번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주시는 거예요. 옳은 것이든 옳지 않은 것이든 그걸 여기 바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선택지가 맞는지 틀렸는지를 OX로 풀어야 나중에 실수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O가 4개, X가 1개면 그게 답이고 X가 4개, O가 1개면 O가 답이 되는 것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2번 갑니다. 시장경제 참여자가 구매하는 대부분의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가지고 있답니다. 자, 이 내용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문단 보시면요. 두 번째 문단 끝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시장경제에서 구입하고 판매하는 대부분의 재화 서비스는 이와 같은 속성. 이와 같은 속성이 뭔데요? 배제성과 경합성이죠. 그러니까 배제성과 경합성에 대한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여러분들 사적 재화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경제에서 구입하고 판매하는 대부분의 재화 서비스가 이 사적 재화다.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재화는 배제성과 모두 경합성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오지. 자, 3번 공공재. 자, 공공재는 몇 쪽에 있습니까? 공공재는 맨 끝문단 있지. 맨 끝문단. 공공재가 맨 끝문단에 있잖아. 우리가 일주일 뒤에 지나서 푸니까 약간 이렇지만 풀자마자 오면 이게 바로 바로 땡겨갑니다. 읽자마자 바로 풀면. 공공재는 조세부가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자, 보세요. 공공재는 조세 징수에만 일반 재원을 통해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잖아. 이거 틀리면 안 되겠지. 자, 공유자원. 자, 공유자원은 공유자원의 비극 막 나와 있는 그 얘기였죠. 어디 있습니까? 공유자원. 찾았습니까? 97쪽에 찾았습니까? 공유자원 맨 마지막 문단. 소비자가 자신의 사적 비용만을 고려하여 소비할 때 자원의 고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 관련 내용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봅시다. 자, 공유자원 여기죠. 공유자원. 자, 공유자원 있고 여기 보시면 사적 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치르는 비용, 사적 비용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답니까? 주관적인 만족감이 더 큰 사람이 더 작은 사람이 인해 해당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 말이 뭡니까? 소비자가 사적 이용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자원의 고갈, 즉 이용을 못한다. 이거랑 연결될 수 있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죠. 이렇게 비슷한 내용까지 연결시켜가지고 틀린 그림을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4번은 옵니까? X입니까? 오죠. 그러면 여러분 5번이 틀렸잖아요. 왜? 동그라미가 4개잖아요. 급하면 5번을 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급하면. 하지만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이거를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5번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5번이 틀렸음을 증명할 건데요. 자, 클럽제가 나옵니다. 클럽제는 여러분들 97쪽에 몇 번째 문단?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거네. 세 번째 문단. 클럽제 똑같습니다. 소비자는 재화의 가격이 재화의 공급에 따라 한계 비용을 넘을 경우 재화의 구입을 포기한다. 즉 한계 비용이 넘어가면 재화를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5번 말은. 그런데 여러분들 3번을 잘 보시면요. 클럽제를 잘 보세요. 고정 비용을 요구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이러한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서 재화의 추가 공급의 수면 한계 비용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한 용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떻습니까? 재화의 구입을 포기한다. 이거 맞아요? 더 돈을 주고라도 어떻게 한다? 구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럼 얘는 O야 X야? X지? X 증명됐지? 그럼 여기다가 답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문제를 푸는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되겠죠? 쉽죠? 너무 쉽죠? 틀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이렇게 빨리 근거를 찾아가는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을 때 집중해서 읽고 잘 표시해 놓으면 빠르게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이런 문제를 당할 때는 또 스트레스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예 공짜 문제, 오예 쉬운 문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야지 여러분들 더 기쁘게 빠르게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여러분들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요 보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은 이 보기가 나올 때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외적 준거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문 바깥에서 새로운 어떤 기준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기가 나오는 문제는 보기의 그 지문과 관련은 있지만 새로운 내용인 보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보기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기가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올 수 있는데 보기에 뭐 그림이나 도표 이런 게 나올 때도 있고요. 줄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림이나 도표는 글에 있는 내용을 그 그림이나 도표에 대입시켜서 할 수 있는가 적용을 묻는 문제고요. 줄글로 나와 있는 것은 이 줄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거꾸로 본문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보기가 나오면 보기를 다시 읽어야 됩니다. 지문 읽듯이. 자, 교통 문제가 심각한 A시에서 시민들은 차량 이동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터널 공사를 하였고 이를 무료로 이용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료라는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이 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준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우리 지문에서 무슨 성과 무슨 성이었어요? 무슨 성? 그렇지, 배제성과 경합성. 배제성은 뭐였어요? 쉽게 말해봐. 배제성 쉽게 말해서 뭐였지? 돈 안 내면 못 쓴다. 그렇지, 돈 안 내면 못 쓴다. 이게 배제성입니다. 경합성은 뭐였어요? 한 개를 두고 너도 나도 피자 먹자 이게 경합성이었죠. 이해가 되죠? 이게 경합성이었잖아.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무료 요거 여러분 배제성입니까? 경합성입니까? 뭐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배제성과 돈을 내는 거니까 배제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지. 터널을 만들고 이거를 무료로 이용하겠대. 그러면 이 터널은 배제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기를 이해하면서 지문의 내용을 갖고 와가지고 지금 이해를 했죠. 무료로 이용하게 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무슨 말이다? 배제성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밑에 선생님이 지금 그 컴퓨터라서 이렇게 크게 썼지만 여러분 무료 밑에다가 배제성 X 이런 식으로 써두면 이해도 잘 되고 나중에 문제 풀기가 쉽습니다. 그랬더니 혼잡 시간 때에는 어떻게 됐다? 차량이 몰렸답니다. 돈 공짜니까 차량이 몰렸대요. 공짜니까. 자, 차량이 몰렸다. 이거 무슨 성질이야? 차량이 터널에 몰렸다. 다 같이 쓰려고 한다. 그렇지, 경합성이죠. 여기는 뭡니까? 경합성이 무료로 했더니 경합성이 많았다. 그래서 경합성이 높다. 뭐 이렇게 화살표로 높다. 경합성이 높다 이렇게 표시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터널 이용이 필요한 차량이 터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경합성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A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차량 통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터널을 총괄하는 차량에 대해 뭐를 했다? 혼잡 통행료를 거두기도 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돈을 거둔답니다. 그럼 뭐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돈을 거둔단 말은 배제성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통행료를 거두기로 했다 밑에 여러분 뭐라고 적을래요? 혼잡 통행료를 거두기로 했다 할 때 배제성 위로 화살표. 배제성 위로 화살표. 이렇게 좋습니다. 배제성 위로 화살표 간단하게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 쓰는 접속원이? 그런데 앞에 내용이랑 뒤에 내용이랑 뭔가 의도하는 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혼잡 통행료를 거둔다는 것은 배제성을 올리기로 했는데 뭐다? 혼잡 통행료가 너무 싸요. 그러니까 혼잡 통행료가 너무 싸다 보니까 차량 통행량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대요. 그러면 경합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안 줄었다는 거지. 배제성을 올려가지고 경합성을 줄이고 싶었는데 배제성을 올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기로 했다? 통합 혼합료를 인상. 뭐를 더 올리겠다는 거야? 배제성을 더 올리겠다는 거지. 배제성을 올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데? 배제성을 올리는 궁극적인 목적. 경합성을 낮추는 겁니다. 원래 배제성을 올리는 거는
사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돈을 벌기 위한 건데, 이 공공 터널은 사실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 즉 경합성을 해소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배제성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경합성을 낮추고 싶다는 것이 이 시의 방침이었다는 거죠. 자, 보기가 이해되죠? 이렇게 읽었으면 보기를 잘 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 나온 문제를 대부분 못 풀 때 왜 못 푸느냐? 보기를 이해를 못해서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잘 읽고 이해를 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보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보기를 반드시 집중해서 빠르게 정확하게 읽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로 갑니다. 시간대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통과할 수 있게 한 터널은 비배제적인 세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군. 무료라는 말은 뭐다? 배제성이 없다. 배제성이 없다를 네 글자로 뭐? 비배제성이라고 1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됩니까? 비배제성. 1문단 맞지? 1문단 네 번째 줄에 보면 비배제성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1번은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자, 2번. 혼잡 통행료가 낮게 책정되자 출근 시량의 통행량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은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고, 자, 무임승차 본 적 있을 겁니다. 무임승차 어디에 있습니까? 무임승차 단어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얘들아, 그거 맞는데 이 글에서 찾아보라고. 그래서 무임승차 많이 열받은 친구들 있나봐요. 네, 무임승차 열받죠. 물론 여러분들이 무임승차 한 경우도 있겠지만 무임승차를 받은 경우 열받지요. 근데 그거 말고 책에서 찾아보라고요. 무임승차 어디 있어요? 없나? 있을 텐데. 무임승차 찾아봐. 얘들아, 책을 찾아봐. 몇 쪽에 있어? 97, 98 어디? 그렇지, 공공재 무임승차 있었잖아. 공공재 맨 마지막 98쪽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쯤에 보세요. 그때 보면 속성 때문에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했죠. 자, 공공재는 무임승차자의 문제는 공공재에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무임승차는 어떤 경우에 발생합니까?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공공재는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어야 되잖아요. 맞나? 무임승차는 공공재잖아. 공공재. 자, 공공재는 배제성도 없어야 되고 경합성도 없어야 돼. 이거 맞습니까? 무임승차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을 때 발생하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터널은 어때? 이 터널은 어때?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어? 경합성이 있잖아. 이 터널은 사람들이 몰리잖아. 즉 경합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 무임승차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공공재의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까 아니까? 공공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공재가 아니니까 무임승차가 안 맞는 거예요. 물론 통화료가 낮게 책정됐다는 것은 배제성이 없는 것과 비슷하다는 효과는 낼 수 있겠으나 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3, 4, 5번이 맞음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3번 갑니다. A씨가 처음에 설정한 혼잡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한 것은 소비의 배제성을 강화. 맞죠? 아까 인상 뭐라 했어요? 배제성 업! 배제성 업! 해놨죠? 했나 안 했나? 맞잖아. 그대로지. 그러니까 3번도 동그라미. 4번 차량 통행이 동글빼. 좋아요. 완전 경상도답네요. 동글빼. 자,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혼잡 통행료를 거두는 것은 배제성을 부여하는 거 맞습니까? 통행료 부여 돈 내라 배제성 업 맞습니다. 이로 인해 터널의 경합성은 혼잡 통행용이 없을 때보다는 약화되겠군. 이거 맞나요? 공짜니까 가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공짜니까 가던 사람이 돈을 거두게 되면 나 그거 갈 필요 없는데 안 간다 이런 사람 생긴단 말이지. 여러분들하고 별로 관련이 없겠지만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부산대학교로 넘어가려면 금정산을 가야 됩니다. 금정산. 근데 그 금정산에 그 산성터널이라는 게 뚫렸어요. 선생님이 그 대학을 다닐 때는 30분, 40분, 50분씩 걸렸거든요. 근데 그 산성터널 뚫으면 10분 만에 가버립니다. 10분 만에. 근데 그게 처음에 일주일간은 무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근데 돈을 받자마자 1,500원인가 2,000원인가 하는데 돈을 받자마자 사람들의 통행이 줄었습니다. 이런 거죠. 돈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경합성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동그라미입니다. 자, 5번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시간대,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아닌 시간대를 말하는 거죠. 터널에 차가 한 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치러야 될 한계 비용, 그러니까 한 명이 추가됨으로써 돈이 더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터널에 차가 한 대 더 들어가면 추가되는 비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다 만들어진 터널에 차가 한 대 더 들어가면 어떤 돈이 더 들까요? 전혀 어때요? 돈이 안 드나요? 돈이 들까요? 이미 만들어진 터널에 차가 한 대 더 들어간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환기비용, 그 배기가스가 들어가는 그 배기가스를 없애는 비용이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약간 망가질 수 있죠. 차가 올라가면 도로가 조금씩 망가지잖아요. 그 아스팔트 깔아놓으면 그 승용차가 한 10만 대 정도 지나가면 도로가 좀 깔아앉는답니다. 그런 비용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비용은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막 처음에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고 막 파내고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작은 비용 맞겠죠. 차가 한 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은 타당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되겠습니까? 쉽지요? 보기만 잘 이해해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또 보기가 나왔습니다. 잠깐, 2번에 배제석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렇죠? 혼잡 통행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배제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통행료를 받는 순간 배제석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요금이 너무 낮다 보니까 배제석이 강하지 않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유림이 대답됐습니까? 오케이. 자, 3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이유를 설명해라. 자, 또 보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문제는 보기를 2개씩이나 주지 않아요. 보통 독서 지문 하나에 3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이건 우리 연습이기 때문에 4문제 나온 거예요. 어쨌든 연습 많이 시켜주니까 한번 봅시다. 보기가 나왔고요. 여러분, 가가 나왔습니다. 요런 거 나왔을 때 같은 페이지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다른 페이지에 있다면 이 가 위에다가 가가 뭔지 적어 놓는 게 낫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가가 다른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가를 찾아봅시다. 97쪽 맨 끝에 돼 있죠.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요 가에다 뭐라 적어 놓냐면 사회 전체 자원 이용 효율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페이지를 넘겨야 될 때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페이지에 옮겨 놓으면 페이지를 넘기는 수고를 몇 번이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를 푸는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보기를 읽어야 되겠죠. 그럼 보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효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효용은 처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맞죠? 우리 지금 배제성과 아까 한계 효용 있었나? 없는 것 같네. 효용은 처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등장이기 때문에 잘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효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주관적 만족의 정도. 자, 주관적 만족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요즘에 햄버거를 시켜 먹을 때 버거킹을 많이 시켜 먹습니다. 이 학교에서 버거킹 배달이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저녁에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있으면 배운 사람, 햄버거 배운 사람들은 버거킹, 물론 다른 특정 브랜드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롯데리아도 맛있고 맥도날드도 맛있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버거킹이 맛있습니다. 서윤님 롯데리아 시켜 먹으세요. 네, 맘스터치도 괜찮죠.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버거킹을 시키면 이거 버거 사이즈가 차이가 있습니다. 주니어 버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주니어가 아닌 버거가 있는데 똑같은 종류라도 주니어를 시키면 조금 작고 와퍼가 맛있죠. 주니어가 아닌 거를 시키면 조금 더 큽니다. 근데 선생님은 주니어를 시키면 만족이 안 됩니다. 선생님의 배가 주니어 버거로는 도저히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니어 버거로는 선생님의 효용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주니어가 아닌 X, 트리플 X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먹어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용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족감이 다르다는 거죠. 효용이 확실히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총효용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회 구성원의 개개인의 효용의 합. 예를 들어 3학년 6반이 햄버거를 시켜 먹었을 때 3학년 6반의 만족도를 합쳐서 사회적 총효용, 3학년 6반의 총효용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회적 말고 개개인의 총효용은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한계 효용 체감 법칙.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소비를 할 때 소비한 재화의 양이 증가할수록, 즉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추가적으로 느끼는 만족이나 즐거움이 점점 줄어든다. 이거 정말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처음에 배가 고플 때 한 개 먹으면 만족하죠? 만족도가 높습니다. 배가 고플 때 햄버거 한 개 먹으면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햄버거 한 개 더 줘요. 그럼 어때요? 물론 사람마다 효용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먹으면 매우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햄버거 맛있어? 하나 더 먹어? 좋습니다. 두 개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네? 하나 더 먹어? 하면 한 개 먹을 때마다 효용이 늘어나는 사람들. 유리미는 한 개 효용이 굉장히 효용 한계치가 큰가 봐요. 햄버거를 주면 계속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10개, 20개, 30개 햄버거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유리미 햄버거 30개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먹을 수 있어요? 만족하면서 먹을 수 있겠어요? 햄버거 30개를 먹으면 유림이 여기 있지 말고 자 그거 찍으러 가세요. 먹방. 요즘 먹방 유튜버 돈 많이 벌던데 유림이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닙니다. 햄버거 30개를 먹어도 계속 이렇게 만족을 느끼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먹방으로 데뷔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당장 유튜브로 가서 진유림의 먹방 여러분들 구독 도와주세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농담이고 여러분들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무슨 법칙?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재화 한 개당 추가적으로 얻는 효용의 증가분. 처음에 햄버거를 먹었을 때 만족감이 100이었어. 두 번째 먹을 때 80, 세 번째 먹을 때 60, 네 번째 먹을 때 20, 다섯 번째부터는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 마이너스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이유.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 이용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어떤 걸 가지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이 효용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에 답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 이용 효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 설명의 이유를 뭐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 이 가의 이유를 뭐를 가지고 설명해야 된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효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만 정답입니다. 아무리 사회 전체적인 자원의 이용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보기에 관련된 내용이 없으면 이게 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보세요. 공유자원으로 불리는 재화들은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다.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공유자원 찾아보세요. 공유자원 어디 있노? 틀렸습니다. 공유자원은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은 없습니다. 맞네요.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은 반대네.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은 있다. 아예 말도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완전히 틀렸어요. 근데 1번이 만약에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효용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딱히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읽어볼 필요도 없이 요 보기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X 끄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보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1번은 보기를 이용을 안 했단 말입니다. 자 2번 재화의 이용에 따른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높은 사람이 재화를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까? 효용이라는 단어라든지 그런 개념이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습니다. X입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보기가 없으면 2번 X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3번 재화에 대한 소비가 진행됨에 따라 소비를 위해서 필요한 사적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효용도 없습니다. 4번 재화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얻는 한계 효용이 한계 효용 나왔습니다. 재화의 소비로 인해 치러야 하는 사적 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자 이거 말 한번 봅시다. 일단 한계 효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재화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얻는 한계 효용이 자 여러분 재화의 소비가 증가하면 한계 효용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여러분 계십니까? 똑똑똑 여러분 계십니까? 재화의 소비가 증가하면 한계 비용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화면 보고 있나요? 재화의 양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화의 소비가 증가하면 한계용이 소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줄어들면 여러분 이게 만족감이 줄어든다, 효용감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효용감이 줄어들죠. 그러면 치러야 하는 사적 비용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햄버거를 사는데 5,000원이 필요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사적 비용 5,000원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내가 햄버거를 사는 이유는 햄버거를 샀을 때의 만족감이 5,000원보다 높을 때예요, 적을 때예요? 내가 햄버거를 사적 비용 5,000원을 주고 햄버거를 샀다는 말은 이걸 주고 샀을 때 5,000원 이상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때 사는 거죠. 오케이? 맞나? 맞아. 5,000원 이상이 됐을 때 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한계 효용이 사적 비용보다 낮다면, 사적 비용보다 낮다면 소비가 일어나면 어쨌든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도 나의 효용인 거죠.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도. 그리고 지금 한계 효용, 그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여러 번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리미의 말은 성립이 안 돼. 소비가 증가, 그러니까 여러 번 샀을 때, 여러 번 샀다는 말은 만족했다는 얘기고, 그런데 여러 번 사다 보면 그게 줄어들어. 그런데 사적 비용보다 만약에 그 만족감이 낮다면 소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한계용이 줄어드는데 그거 소비로 인해서 치료할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낮다는 말은 더 이상 소비가 되지 않는다는 말, 즉 자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는 뭐냐면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의 이용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 각 개인의 사적 비용과 그 다음에 한계 효용의 관련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가 4번하고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4번이 왜 틀렸는지 이해가 되죠? 이 가와 4번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5번을 봅시다. 재화를 추가적으로 소비하면서 얻는 한계 효용이 낮은 사람. 재화를 추가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얻는 한계 효용이 낮은 사람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공유자원, 이게 지금 가가 공유자원에 대한 이야기잖아. 공유 초콜릿이 있어. 공유 초콜릿. 여러분 반이 같이 먹는 공유되는 초콜릿이 있는데 한계 효용이 낮은 사람은 뭐냐면 그 초콜릿을 만약에 한 개 먹었을 때, 초콜릿 한 개를 먹었을 때 내가 8시간 동안 만족을 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콜릿을 한 개 먹었을 때 1시간 동안 만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한계 효용이 낮은 사람이에요? 효용, 만족도가 낮은 사람이야. 만족도가 낮은 사람. 뭐 위아래 난리 났네. 위아래. 여러분 재화를 추가적으로 소비했을 때 내가 초콜릿 한 개를 먹으면 8시간을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초콜릿 한 개를 먹으면 1시간만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누구야? 초콜릿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 8시간이 이 사람의 만족도가 높지. 그러니까 하나를 소비했을 때 8시간을 만족하는 사람은 효용이 낮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지. 한계 효용이 아닌데. 효용이라는 것은 주관적 만족의 정도예요. 효용이라는 것은 주관적 만족의 정도니까 한 개를 먹었을 때 8시간을 만족하는 사람은 효용이 높은 사람이에요. 맞나요? 초콜릿 한 개로 8시간을 효용을 높게 활용한다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초콜릿 먹어도 1시간밖에 만족 못하니까 얘는 한계 효용이 낮은 사람이에요. 이해되죠? 초콜릿을 먹고 만족을 오래 하는 사람이 효용이 높은 사람, 초콜릿 한 개를 먹고 효용 1시간밖에 못 자가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야. 그럼 봐봐. 한계 효용이 낮은 사람. 자, 이게 A고 이게 B면 한계 효용이 낮은 사람은 A예요, B예요? B. 얘는 효용이 낮잖아. 초콜릿 한 개로 1시간밖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 개를 추가로 먹었을 때 한 1시간밖에 만족을 못해. 그러면 이 사람은 8시간 동안 초콜릿을 몇 개 먹어야 돼? B는 8시간 동안 초콜릿 몇 개 먹어야 돼? 그렇지. 얘는 8시간 동안 하루에 8개를 먹어야 되고 얘는 하루에 한 개만 먹으면 돼.
그러면 공유 초콜릿, 공유 자원을 줬을 때 A 같은 사람만 있으면 초콜릿이 하루에 한 개씩만 소비가 되잖아. 그런데 이 B 같은 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초콜릿이 8개씩 소비가 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초콜릿을 오래 두고 천천히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놈이 끼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초콜릿 소비가 어떻게 돼요? 너무 빨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전만은 8개나 먹네. 나는 한 개만 먹으면 만족하겠지만 더 먹어야 되겠다 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효율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당 한 개씩만 먹으면 오래도록 먹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이 8개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지 나도 먹어야지 하다 보니까 공유 자원이 바닥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의 이유죠. 효용의 법칙을 가지고 가의 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에 5번은 동그라미. 그래서 답이 5번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해가 됐다고 치고 넘어갑니다. 자, 또 보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빠르게 가볼게요. 쉽습니다. 가는 경합성이 있는 상태. 자, 여기에 이 동그라미에는 뭐가 있다? 가는 경합성이 있다. 플러스 경합성. 자, 나는 뭐가 있는 상태? 플러스 배제성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가나의 바깥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없다. 마이너스 경, 마이너스 배. 그럼 여러분 이 A는 뭡니까? 플러스 경 마이너스 배. 여기는 마이너스 경 플러스 배. 여기는 플러스 경 플러스 배. 오케이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쉽게 이해가 가죠? 이렇게 표시하니까. 자, 갑니다. 돈을 지불한 사람들만이 A 재화를 이용. 이거는 무슨 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 돈을 지불한다. 이거는 배제성. 그러면 배제성을 넣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A 전체 영역에는 요 부분 요 B급 부분 빼고 여기엔 배제성이 없죠. 배제성이 없잖아. 지금 요 부분엔 배제성이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돈을 지불한 사람만이 A를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한다. 즉 뭐를 집어넣어준다. 무슨 성질을 집어넣어준다. 배제성을 집어넣어준다. 그러면 플러스 경 플러스 배가 되죠. 플러스 경 플러스 배는 어딘데요? 여기잖아. 그러니까 B와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되죠. 오케이, 동그라미. 맞죠? 맞습니다. 자, 2번. B에 해당하는 재화. B는 원래 뭐가 없어요? 경합성이 없어요. 하지만 배제성은 있어요. 그런데 재화 100개를 선착순 100명의 무상, 뭐를 없앤다? 무상으로 준다는 말은 어떤 성질을 없애겠다는 거지? 뭐가 거기가 아니야? 거기가 아니네. 여기. 자, 둘 다 플러스였는데 무상으로 준다는 건 뭘 없앤다는 거지? 배제성을 없앤다는 거죠. 맞습니까? 배제성을 없앤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였던 거에 배제성을 없애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플러스 경 마이너스 배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플러스 경 마이너스 배가 어딘데? A로 가야 되지. 근데 지금 여기는 뭐로 간다 그랬어? C로 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2번은 맞다 틀렸다? 땡. 그 2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답은 2번입니다. 하지만 나머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D는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 마이너스 경 마이너스 배입니다. 마이너스 경 마이너스 배 이건 뭐예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공공재죠. 공공재잖아. 얘는 공공재. 자, 공공재가 뭐였어요? 무임승차였어. 무임승차. 공공재가 무임승차였기 때문에 통상적인 시장 거래를 통해 제공하기 어렵다고 여러분들 그 앞에 지문 찾아보시면 조세를 마련해갖고 일반 재원으로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자, 가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그럼 뭐가 없는 재화? 가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는 뭐가 없는 재화? 경합성이 없는 재화. 경합성이 없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소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방해 안 한다. 즉 경합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생산자. 나는 어떤 겁니까? 배제성이 있는 재화입니다. 배제성은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는 이 돈을 받기 때문에 재화를 공급하면 경제적인 이익을 거둘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풀이를 해봤는데 문제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선생님의 오늘 수업 계획은 이 문제 풀이를 간단하게 하고 사회문화 4번 지문을 나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수업을 해보니까 문제풀이만 하니까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 오늘 수업 계획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화작 2주차 과제가 있었습니다. 5, 6강을 풀으라고 돼 있었습니다. 맞나요? 원래는 5, 6강을 풀어도 돼 있는데 5, 6강을 풀려면 선생님이랑 4강을 풀고 나서 5, 6강을 푸는 겁니다. 그렇죠? 맞나요? 선생님이 한 강 풀고 여러분이 2강 푸는 거였잖아. 근데 선생님이 지금 4강을 못 풀어줬잖아. 못 풀어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못 풀죠. 선생님이 4강을 못 풀었으니까 여러분이 못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과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삭제를 하게 되면 삭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벌써 제출했나요 혹시? 누가 벌써 제출해가지고 선생님이 이거를 없앨 수가 없네요.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 친구는 먼저 제출했어. 제출 안 했는데 아무도 안 했습니다. 자,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과제는 연기됐지만 여러분 스스로 공부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의 수업 말고 여러분들이 따로 독서 지문이 되어 있는 거 사주고 푸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여러분들 수능 기출이랑 학력평가 기출이 모아져 있는 문제집을 사서 푸는 거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숙제가 없습니다. 이번 주는 화작 숙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조성옥장을 외치도록 합니다. 조성옥장, 숙제 안 내주는 조성옥장. 우! 자, 여러분들 여러분 과제는 없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독서 문제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 출석 체크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버킹 많이 먹다가 지금 살이 계속 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 닭가슴살 볼 요 사탄 거 있던데 그거를 저녁으로 먹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쪄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출석 체크하시고 다음 나중에 심화국어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잘 가세요. 빠이빠이.